자, 내 블로그의 게시글을 이제 또 마찬가지로 글쓰기를 해볼 건데요. 글을 쓰실 때는 제일 위쪽에 보시면 내 메뉴의 글쓰기 이렇게 고르는 게 제일 편해요. 안 그러면 프로필 창에 밑에 글쓰기가 있기는 한데 프로필을 내가 위에다 놓는 경우도 있고 옆에다 놓는 경우도 있고 밑에다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찾는 것보단 아마 제일 위에 항상 있는 내 메뉴의 글쓰기가 제일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글을 쓸 수 있게 또 창이 나오죠. 자, 일단 제목 부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클릭하고 제목은 제주 금오름에 가다 라고 적어 볼게요. 네. 자, 제주 금오름에 가다 라고 제목을 적었고요. 본문의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 모양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내가 받아놓았던 사진을 여기 제목 부분에 커버 이미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제 파일은 아마 문서에 쓱싹 블로그라고 해서 저장한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림은 여행 2번을 골랐네요. 여행 2번 선택하고 열기 하면 이 밑에 이렇게 여행 2번 그림이 깔려져서 들어갈 거예요. 조금 기다릴게요. 자, 그림이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얘는 요 밑에다가 넣은 거구나. 맨날 헷갈리게. 요거 제가 제거 좀 할게요. 책대로 하려고 했더니 책이 여기가 아니라 이 밑에 메뉴였어. 죄송해요. 여기를 클릭하면 요 옆에 플러스가 떠요. 이거 눌렀다란 얘기인데 제가 요걸로 착각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 그림 넣는 거는 이따가 나중에 할 거기는 해요. 네, 여기는 제가 그냥 쓰레기통 눌러 제거했어요. 책대로 하려고. 자, 이 밑에 본문 부분을 클릭하시면 플러스가 있어요. 그쵸? 여기를 눌러서 사진을 눌러라. 이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커서를 찍고 그냥 위쪽에 있는 사진을 누르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걸로 하세요. 그래서 사진을 눌러서 업로드할 사진을 선택하고 열기 이렇게 누르면 본문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지겠죠? 요거를 설명한 건데 책에서 제가 제목 부분 하자마자 메뉴를 눌러서 커버 사진으로 잠시 착각해서 얘기한 거예요. 본문에서 한 거예요. 자, 사진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밑에 부분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텐데요. 이 사진 아래에다가 글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겨울 여행의 끝자락에서 제주도 금오름, 검은 오름에 올랐다. 차디찬 바람을 맞으며 힘겹게 올라 도착한 금오름이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위쪽에다가 이제 또 사진을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뉴에서 사진을 눌러주시고 업로드할 사진은 여행 6번을 골랐네요. 여행 6번. 6번 모양이 이거랑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모양이 그죠? 어쨌든 이걸로 넣을게요. 열기. 그러면 이렇게 여행 6번이 또 업로드돼서 들어가집니다. 꼭 여행 6번을 찾아서 넣을 필요는 없는데 책에 적혀 있는 게 여행 6번으로 캡처 화면이 돼 있어서 그걸로 그냥 선택을 했어요. 자, 사진을 클릭해 보시면은 요 가장자리에 점이 보이죠? 이 크기 조절 상자에 마우스를 가져다 두시면 두 방향 화살표로 표시가 나옵니다.
이때 이 조절점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너무 크다, 난 좀 작게 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 상자를 늘리거나 줄여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맞추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 그림이 지금은 왼쪽으로 쏠려 있지만 얘를 위에 보시면 여기 정렬 방식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 누르면 가운데, 또 누르면 오른쪽, 이런 식으로 정렬 방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사진을 편집할 때, 그래서 이걸 누르면 에디터 창이 나와서 사진을 밝기라든지 자르기와 같은 효과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되고요. 지금은 조절할 건 아니니까 취소할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정렬할 때 배치 형식인데, 요거는 이제 작게 그냥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크기로 줄여가지고 배치하는 거라면, 요거는 문서 너비에 맞게 넓힐 때, 얘는 문서 너비보다 옆 트임이라 해서 옆으로 더 삐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문서의 모양에 맞춰서 그림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60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적어 볼게요. 이 밑에 사진 밑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커서가 생겼을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분화구였던 곳이 지금은 메말라 흔적만 남아 있다. 오름을 다시 오르면 제주 평야의 전경이 펼쳐진다. 자, 이런 식으로 대략 적었습니다. 자, 그럼 이 밑에다간 이제 그림을 넣어볼 건데요. 이번엔 그림을 넣을 때 2장을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진을 추가할 건데, 뭐 여기 걸 누르나 얘를 눌러 사진을 누르나는 똑같아요. 자, 어쨌든 저는 여기 위쪽에 사진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누르고 업로드할 2장의 사진을 선택합니다. 예제에서는 아마 여행 5번하고 여행 11, 12, 13? 여행 5번하고 아마 여행 13번인 것 같긴 한데 순서 보면은 그죠? 근데 그림에선 여행 6번으로 돼 있으니까 저는 5번, 6번 이렇게 낼게요. 5번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5번, 요 여행 6번 누르면 2개가 같이 선택이 되겠죠? 컨트롤은 비연속적인 그 그림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내가 원하는 그림만 딱딱 찝을 때.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리겠다는 쉬프트. 쉬프트는 연속적인 그림들을 선택할 때 하는 거라면 컨트롤은 비연속적인 거 선택할 때 합니다. 해서 이렇게 열기 누르면 이렇게 뜰 거예요. 사진 첨부 방식. 그러면 여기서는 개별 사진은 뭐냐면 아직 누르지 마세요. 개별 사진은 그냥 한 장씩 한 장씩 넣은 거랑 똑같아요. 그냥 한 장 올라가고 그 다음 밑에 한 장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려진 게 개별 방식이라면 콜라주는 그거를 약간 모양을 내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는 옆으로 이렇게 넘기는 사진 있죠. 그런 걸 슬라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콜라주를 고르라고 했으므로 콜라주를 선택을 해주시면 양 옆으로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작성한 문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옆 트임이 돼서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문서 너비를 한번 바꿔볼 건데요. 61페이지 8번이에요. 자, 여기 콜라주가 되어 있는 사진을 선택해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편집, 요거는 뭐냐면 그냥 콜라주 말고 이제 그룹으로 우리가 그룹을 편집할 때 얘는 이제 콜라주, 요거는 이제 슬라이드. 슬라이드나 콜라주 형식으로 바꿀 때 쓰는 거고요. 요거가 보면 문서 너비에 맞춰서 얘가 옆 트임이죠. 예제선 요거를 눌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 이렇게 문서 너비에 맞게 그림이 줄어드는 게 보이죠? 넓게 하려면 넓 트임, 그리고 문서 너비에 맞추려면 요거.
자, 그래서 본문 크기에 맞춰서 너비를 조절해 보았고요. 이제 61페이지 9번이네요. 자, 다 작성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발행을 해볼 거예요. 발행을 하실 때는 오른쪽 상단에 발행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예제에서는 여행을 떠나요에 넣었대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요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발행 설정에서는 공감 허용 체크되어 있는지 봐주세요. 그리고 이 설정 값을 기본값으로 유지를 해놓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체크해 놓은 채 기본값으로 유지하면 다음번에는 공감 허용이 계속 눌러져 있는 그런 상태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태그 편집에는 관련된 태그를 적었는데 제주, 엔터, 금오름, 엔터, 여행, 엔터, 제주도 여행, 엔터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엔터를 써도 되고 띄어쓰기를 해도 돼요. 다만 태그를 입력하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주도 띄고 여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주도란 태그 하나, 여행이란 태그 하나 이렇게 나눠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태그랑 태그 사이는 당연히 띄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발행 한 번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행이 돼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글이 잘 올라간 거 보이네요. 자, 이번엔 블로그 글쓰기 2단계. 자, 챕터 6 부분인데요. 블로그의 대부분은 글과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동영상이나 유튜브에 영상 링크를 첨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활용해서 글쓰기라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글을 한 번 더 쓸 거니까 위쪽에 글쓰기를 눌러주세요. 요거는 뭐 클릭하고 기부콩 받으셔도 되고 닫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내 메뉴에 글쓰기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면 글을 쓸 수 있게 다시 이렇게 에디터 창으로 들어와졌겠죠? 이제 제목을 적을 거니까 이 제목 부분을 클릭하시고 제목은 겨울바다에 취하다 라고 적을까요? 예제에서 쓴 대로 겨울바다에 취하다 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전에 제가 하려고 했던 거 바로 이 제목 부분을 조금 꾸미는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내 컴퓨터에서 배경사진 첨부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누르면 제목 배경으로 업로드할 사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여행 17번을 골랐네요. 그러고 기다리시면은 그 사진이 업로드가 준비가 되면서 이렇게 제목 부분에 커버 이미지로 깔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제목을 보시면 나는 이 제목에 사진을 넣은 게 여기 있는 이 파도가 이뻐서 넣었는데 파도가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여기 위치 이동 보이시죠? 이 위치 이동을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내가 보여지게끔 하고 싶은 위치로 조절을 해주세요. 그럼 나는 이런 파도가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맞춘 후에 확인을 하시면 돼요. 아니, 돌은 나오게 하든 안 나오게 하든 본인이 이제 마음에 드는 위치로 맞추시면 돼요. 저는 이 파도 치는 거 요거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면 아까보다 그러니까 밋밋하게 수평선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이쁘죠? 자, 네. 위치 이동해서 맞추고 확인.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스티커를 하나 넣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도구 중에서 스티커를 눌러주시면 예쁜 스티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곰돌이 모양의 스티커에서 여기 방방 뛰는 토끼를 선택을 했네요. 자, 그럼 이렇게 토끼가 방방 뛰게 됩니다. 이 토끼를 클릭해 보시면요. 이 스티커의 정렬 방식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 정렬로 현재는 맞춰져 있지만 이 정렬 방식을 누르면 가운데 정렬, 또 한 번 누르면 오른쪽 정렬, 또 한 번 누르면 다시 왼쪽 정렬 이렇게 정렬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 밑에는 동영상을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도구 중에 동영상이라는 걸 클릭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동영상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번에 이제 다운받은 예제 중에 여행 비디오라는 동영상이 보일 거예요. 요걸 선택하시고 열기 해볼게요. 그러면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지금 동영상의 길이에 따라 이 화면이 빨리 뜨거나 아니면 좀 늦게 뜨거나 할 건데요. 여기 대표 이미지가 뜰 거고 여기 여러 가지 6장의 사진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요거는 이제 대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영상을 플레이하기 전에 먼저 보여지는 사진. 그리고 요 제목 부분에는 별표가 붙어 있죠. 필수 사항이에요. 제목은 반드시 적어야 되고 정보와 태그 편집에는 별표가 없죠. 얘는 선택사항입니다. 적으셔도 되고 적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마케팅을 해서 상위 노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런 정보나 태그 부분도 채워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그냥 예제대로 66페이지에 8번대로 적을 거예요. 여기 제목 입력하세요 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제주 함덕 해수욕장을 적도록 할게요. 이거 다 하시고 나서 여기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직 완료가 안 뜬 이유는 동영상이 아직 업로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다 뜨게 되면은 완료 이따 누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는 거예요. 이게 이쁘다, 이게 이쁘다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적용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화면을 맞춰 놓고 마음에 들면 완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마케팅을 위해서 동영상 올릴 때는 이런 정보나 태그 편집에도 당연히 해시태그, 그러니까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완료할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동영상이 잘 들어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7페이지 9번인데요. 이렇게 삽입된 동영상을 확인하고 오른쪽 위에 발행을 누르도록 할게요. 카테고리는 이번에는 여행을 떠나요라는 카테고리를 쓴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택했고 태그 편집은 여기 밑에를 클릭해서 제주 하고 뭐 띄어쓰기 하셔도 돼요. 아니면 엔터 쳐도 되고 함덕 해수욕장 그 다음에 여행 엔터. 자, 이렇게 태그를 적은 후에 발행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발행 중입니다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제목 부분도 이쁘게 꾸며져 있고 이렇게 동영상도 들어간 그런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 이 동영상의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이제 플레이가 돼서 이렇게 보이는 것도 확인이 되네요. 이 파란색 바가 영상이 여기 끝까지 가면은 영상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 영상은 네. 사진처럼 줄이고 이런 건 안 돼요? 네, 그건 안 돼요. 제가 수정하기를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게 영상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네모가 없죠. 네. 사진의 경우는 여기 보면은 크기 조절 상자 네모가 있어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근데 영상에서 하실 거면 이 정도는 가능해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작게. 근데 크기 자체를 내가 끌어서 조절하고 이건 안 되고요. 작게랑 그리고 본문에 맞춰 그리고 너비로 옆트임 요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고 정렬을 뭐 가운데로 하겠다 요렇게는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크기 조절 상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이거나 넓혀서 나타내겠다 요거는 안 되세요. 지금 이 화면 들어가신 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는요. 잠시 들어가서 발행하는 지금 발행을 제가 잠깐 눌렀어요. 자, 지금 발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제목 부분에 보시면 여기 통계 옆에 점점점 있어요. 네. 여기를 눌러서 수정하기를 누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 동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린 게 있다면 그 영상을 가져와서 글을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 영상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에 있는 좋은 영상이 있을 때 그 영상을 가져와서 글을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우리가 검은 콩을 가지고
뭐 요리를 만드는 그런 포스팅을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일단 지금 화면은 그대로 두시고요. 위에 보면 플러스 요 세 탭 있죠?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요 검색란에다가 유튜브라고 적을게요. 유튜브. 자, 여기 유튜브를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유튜브 사이트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검색에다가 클릭하시고 검정콩 요리를 찾아볼까요? 검정콩 요리 하고 엔터. 그러면 검정콩 요리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블로그에 올리고자 하는 동영상 한 개를 골라볼게요. 예제에서는 제목이 아까 뭐였냐? 요거 제목이 검정콩으로 만난 요리학이고 본문 내용을 보니까 두유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밑에 있는 단백질 음식 검은콩 두유 만들기 초간단 요걸로 그냥 할게요. 자, 클릭하면은 영상이 보일 거고요. 아마 광고 후에 영상이 보일 건데 여기 위쪽에 보시면 주소창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복사. 동영상을 들어가서 여기 위에 제목 표시줄을 주소 표시줄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하시면 돼요. 책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이 밑에 공유를 눌러서 이 URL을 복사. 이것도 괜찮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해주세요. 자, 복사를 누르셨다면 다시 위쪽에 있는 내 블로그를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그리고 프로필 영역에 있는 또는 내 메뉴에 있는 글쓰기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제목은 뭐를요? 뭐를 놓쳐요? 어디를? 공유해서 복사했는데요. 네, 복사하고 끝났어요. 여기는 닫으면 돼요. 뭐가 안 돼요? 뭘 쓰래요? 뭘 쓰래? 자, 책대로 봐요. 자, 동영상을 클릭했을 때 밑에 보면 공유 있어요. 여기를 눌러라가 어디 적혀 있냐면 적혀 있는 페이지 얘기해 줘야지. 자, 69페이지 4번에 적혀 있죠. 동영상이 재생되면 화면 아래 공유를 클릭합니다. 클릭해라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한 거고 70페이지 5번에 보시면 공유 대화 상자가 나타났죠. 여기. 여기서 URL 옆에 있는 복사를 눌러라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내 블로그로 이동하래요. 그죠? 그러니까 위쪽에 제 블로그 있잖아요. 여기로 가서 그러면 이제 글쓰기를 들어오면 되겠죠. 아까 여기 내 블로그로 왔다라고 한다면 위쪽에 보시면 내 메뉴에 글쓰기 있잖아요. 얘는 이 책에서는 프로필 영역에 글쓰기를 눌렀지만 자, 내 메뉴에 글쓰기를 눌러서 들어와라 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에디터 창까지 들어온 상태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 제목 부분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적을 건데요. 검정콩으로 만난 요리하기 라고 적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커버 사진을 넣을 거예요. 내 컴퓨터에서 배경사진 첨부 클릭해서 여기서 건강 6번을 누르고 열기. 그리고 여기서 위치 이동해서 배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시고 확인하시면 되죠. 자, 본문은 클릭하시고 글을 적었는데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첫 번째 요리로 유튜브에 검정콩 두유 만들기를 따라해 본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가져온 동영상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링크라는 데를 클릭하시면 아까 유튜브에 동영상이 이렇게 뜨고요. 밑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자, 동영상이 잘 올라갔는지 확인했다면 오른쪽 위에 발행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건강을 지켜요로 골랐네요. 건강을 지켜요 클릭. 그 다음에 밑에다가 태그 편집에 클릭해서 이제 태그를 적는 거예요. 검정콩, 건강, 검정콩 요리, 검정콩 두유. 자, 이렇게 적고 발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로드된 게시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유튜브를 클릭하면은 유튜브가 검은 바로 콩을 여기서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두유 자, 이렇게 해서 업로드된 게시물도 가볍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 그건 뭐냐면 여기서 검정콩으로 만난 요리하기를 썼는데 이 블로그의 게시물을 다시 조금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요 게시된 글 제목 옆에 보면은 URL 복사 통계 그 옆에 점점점 있죠. 이 점점점이 더보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수정하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시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창으로 들어와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 추가로 더 적거나 뭔가 내용이 잘못됐으면 고치거나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고치신 후에는 다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발행을 눌러서 맨 끝에 발행까지 눌러주시면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글쓰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동글뱅이가 안 생기죠. 요거요? 네, 일단 발행을 한번 그쵸.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글쓰기 상태에서는 수정하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수정 모드이기 때문에 네, 동글뱅이, 예, 그러니까 더보기가 안 생기죠.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수정을 해보고 싶은 이건 그러니까요. 책에서 보고서 아유. 이거 따라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안 해들어. 자, 이번엔 질문이 아직 안 해들어. 예, 질문 자꾸 던지세요.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 아유, 우리 작은 오빠가 잘하시네. 작은 오빠가 잘하시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요걸 한번 연습해 볼 거거든요. 요거 내용 좀 보이세요? 좀 작아서 보일라나? 요 수선화를 한번 작성을 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위쪽으로 가서 내 메뉴에 글쓰기 가볼게요. 자, 일단 제목은 수선화. 괄호하고 이혜인. 근데 우리 수선화 사진은 딱히 없긴 하네요. 그죠? 이 지금 포스팅에도 수선화 사진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수선화가 사진이 없을 땐 어떻게 가져온다고요?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 이게 글감 보여요? 글감 한 번만 눌러보죠. 그리고 검색을 사진에서 수선화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수선화 사진들이 보이겠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수선화를 클릭하시면 수선화 사진이 출처와 함께 들어와집니다. 자, 수선화 사진도 넣었겠다. 인용구도 한번 넣어볼게요. 인용구는 여기 인용구라는 부분을 눌러서 여기서 쓴 거 보니까 이 포스팅 모양이죠. 포스팅 모양을 누르고 제목에다가 수선화. 그리고 여기선 출처에다가 이혜인이라고 적었네요. 그리고 이 밑에 클릭. 그러고 내용을 적은 거죠.
네, 이렇게 적어주시고 블록 지정해서 가운데 정렬 시켜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아예 가운데 정렬 해놓고 적으시거나. 다 작성한 후에는 발행을 하시면 돼요. 카테고리는 그냥 우리 일상에다 넣을게요. 일상을 두려요. 태그는 수선화 정도 적어서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쯤이면 아마 충분히 잘 만드실 거라 생각은 드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주시고요. 자, 유튜브 동영상이 삽입된 포스트에 동영상을 하나 더 연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적었던 거 있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은 아마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넣었던 게 건강을 지켜요에 넣었던 거잖아요, 포스팅을. 그럼 건강을 지켜요 카테고리를 눌러보시면은 아마 좀 전에 적었던 검정콩으로 만난 요리하기 게시물이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를 이제 수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지금 제목 부분에 더보기란을 눌러서 수정하기를 누르면 제목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하기 누를게요. 그럼 아까 검정콩으로 만난 요리하기를 더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제, 즉 73페이지의 2번 예제에서는 두 번째 요리로 유튜브에 콩자반 만들기를 따라해본다 라는 영상을 더 추가하래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클릭하시고 일단 멘트를 적을게요. 두 번째 요리로 유튜브에 콩자반 만들기를 따라해 본다 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요 위쪽에 새 탭 또는 아까 유튜브 창 있으면 그걸로 들어가도 되긴 해요. 근데 없다라고 가정하고, 자, 새 탭에서 네이버로 가서 유튜브를 칠게요. 유튜브 엔터. 그리고 유튜브라는 페이지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콩자반 만들기를 찾아볼까요? 그럼 콩자반 만들기 요리들이 많이 보이겠죠? 이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서 광고는 잠깐 멈춰놓고 아까 여기 밑에 공유 해서 복사 하시고, 아까 전에 창으로 돌아가서 여기선 링크 해서 여기 이제 썸네일이 뜨면은 확인.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수정이 됩니다. 다 되셨으면 발행 한 번 더 누르시고 맨 밑에 발행 한 번 더 누르시면 끝나요. 요거 한번 고쳐보세요.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오늘은 한번 찾아가 볼까 해요. 자, 일단 네이버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이 네이버 처음 페이지로 와주시고요. 여기 블로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블로그 탭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 위쪽에 이 부분은 블로그 검색창입니다. 그래서 글을 내가 찾고 싶을 땐 여기다 쳐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글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눌러보시면은 블로그, 별명 아이디를 가지고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글로 못 찾겠으면, 그러니까 블로그 이름으로 못 찾겠으면 별명으로 찾으시라고 별명들도 다 넣어놨어요. 자, 그럼 블로그로 일단 찾아볼게요. 만약 블로그를 누르고 요 옆에 검색창에다가 일단 제 블로그부터 한번 찾아봐야지. 엘리의 일상 리뷰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엘리의 일상 리뷰해서 제 블로그가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제 블로그를 쉽게 찾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많네. 네, 엘리가 많아요. 엘리만 찾으면 엄청 많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네, 그 제가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블로그 이름을 네,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죠? 그렇겠죠. 좀 검색에 반영이 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마 최소 30분 이상 걸릴 거로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반영돼 줄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검색 엔진에 반영되는 게 블로그 글을 쓰고 검색 엔진에 반영되는 게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배웠듯이 수정은 들어가서 그렇죠. 수정은 들어가셔가지고 이 더보기에 수정하기에서 블로그 제목이요. 제목은 여기 내 메뉴에 관리에서 내 메뉴의 관리 블로그 정보의 블로그명을 고치시고 아래 확인 눌러서 설정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블로그를 찾아 들어오셨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웃으로 추가하실 때는 프로필 옆에 보시면 여기 이웃 추가 있을 거예요. 이건 제 블로그로 안 뜨니까 제가 다른 사람 블로그로 또 찾아가 볼게요. 자, 반찬 365의 연구소장, 여기 누구 블로그인지 알 것 같아서 자, 일단 딱 들어가 봤어요. 자, 우리 좀 전에 배운 수선화도 나오고 멋있게 이렇게 만들었죠. 맛있는 반찬이라고 문의 전화번호까지 예쁘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분을 이제 이웃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프로필 창 밑에 여기 이웃 추가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서 이웃하고 서로 이웃이 있는데요. 우리는 서로 이웃으로 다음. 그래서 신청 메시지를 간단하게 적죠. 반갑습니다 할게요. 저는 하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서로 이웃이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웃은 우리가 그냥 이웃 추가를 하면 바로 추가가 되지만 서로 이웃의 경우는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사람은 블로그에서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탭에서 여기 서로 이웃 신청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 부분을 눌러서 신청받은 걸 야생화님과 마리님 블로그에 이렇게 저한테 신청해 주셨네요. 수락을 누르면 서로 이웃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 허니방님도 수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서로 이웃으로 신청을 하시거나 서로 이웃이 들어온 경우는 수락을 해서 받아주시면 돼요. 자, 반찬 365 그러면 들어가서 제가 신청을 했고요. 다른 분 블로그도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블로그 이름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별명으로 찾아볼까 하는데 뽀야니 씨를 찾겠다 라고 하니까 어이구 뽀야니가 많아요. 아이고 곤란해라. 진짜 뽀야니들이 왜 이렇게 많죠? 안 되겠어요. 다시 찾도록 해보죠. 자, 일단은 우리 긍정적으로 살자. 행복을 찾아서인데 행복을 찾아서를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혹시 바뀌었나? 그러면 이거를 블로그로 바꿔서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행복을 찾아서 도비, 쌉싸리, 뭐 겹풀, 뭐 마린시티. 여기 별명이 뜨겠죠. 뽀얀이라고. 행복을 찾는 분들이 진짜 많네요. 뽀얀이를 찾기가 조금 힘든데요. 제끼라고요? 긍정적으로 살자.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마 바꾼 지 좀 돼서 제대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이것도 뽀얀이가 찾기가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차라리 뽀얀이를 찾아서 볼까요? 아이고 참. 그래요. 뽀얀이로 한번 검색을 해서 보고 있어요. 이분은 아니죠? 아니네. 이분도 블로그 수업을 시작하신 분이라서. 혹시 아이디가 어떻게 되죠? VILL이요. VILL? 그걸 써야 될 것 같아요. VILL AGE 398 3948
아이디로 찾아봐야겠다. 여기 떴어요. 아이디는 바로 뜨죠, 당연히. 나는 있었어. 있죠, 그럼. 자, 일단은 제가 이걸 적어서 이것까지 적을 걸 그랬어요. 진짜 예상을 못했네. 예. 혹시 VILLAGE 3948이라고 합니다. VILL 예. 네, AGE 3948. 자, 서로 이웃을 신청했고요. 혹시 서로 이웃 받으신 분은 네이버 블로그로 왔을 때 이 밑에 보면 서로 이웃 신청 있어요. 여길 눌러서 그 서로 이웃을 수락하시면 돼요. 위에 이웃 추가가 있고 하단에 또 이웃으로 추가가 있어요. 두 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맞지 않아? 그러게. 아예 내가 아이디까지 다 물어볼 걸. 진짜 생각도 못했네. 자, 여기 뒤에 있는 건 아이디예요. 자, 한 번씩 들어가셔서 이웃 추가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네이버의 블로그 탭을 아마 보시면요, 이 부분에 이웃의 글에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된, 오늘 우리가 34분 전에 발행을 한 야생화, 뭐 수선화 등등의 이런 글들이 바로 보일 거예요. 그죠? 네, 오늘 발행한 것들이, 친구들이 발행한 게 여기 블로그 탭에서 보이죠? 그러면 우리끼리니까 뭐 공감도 눌러주고, 예를 들어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 이제 댓글을 적는 거예요. 누르면 이렇게 댓글을 적을 수 있게 사이트로 들어와지고, 여기 이제 글을 보고 여기다가 간단히 댓글을 적어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적고 등록하시면 댓글이 적힐 거예요. 자, 이렇게 공감도 누르고 댓글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라면 숙제인데요. 이 블로그들의 친구 추가 한 번씩 다 해보기.
연계가 서로 이웃이 되어 있는 분은 수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번씩 찾아보고 공감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한번 소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79페이지에는 이웃과 서로 이웃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웃은 즐겨찾기와 같은 것으로 내가 그 사람을 이웃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내 글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의 글을 받아서 볼 수는 있고 상대방은 내 글을 못 보는 상태가 바로 이웃이라면 서로 이웃은 상호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냥 추가가 아니라 신청이죠, 얘는. 그래서 서로 이웃은 요청을 받아 수락을 받는 거고 서로의 소식을 확인을 하는 게 서로 이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서로 이웃을 오늘 이렇게 좀 확인해 보았고요. 간단하게 댓글도 한번 달아 보았어요. 자, 제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 할 게 무엇이냐면 포스팅을 쓰실 거예요. 포스팅 한 개를 쓰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데 우리 사진 있죠? 직접 내가 찍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넣어서 나의 포스팅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물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혹시 또 잊어버리셨을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진이라면 한 10장 정도 또는 10장 이상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영상은 찍으신다면은 뭐 굉장히 길 필요는 없어요. 한 뭐 1분 안으로 1분 이내 뭐 이렇게 짧게 동영상 찍어서 어차피 연습용으로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맛집을 적으시든 일상에 그냥 내가 산책 갔다 온 얘기를 적으시든 그런 건 크게 상관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포스팅 해보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